다시 무대는 이쪽 백제로 돌아오는데 당시 백제의 왕이 의자왕. 여러분 의자왕 그러면 자꾸 삼천궁녀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한심한 왕은 아니었고요. 나름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역사는 아무래도 승자 위주로 쓰여지기 마련이니까요. 어쨌든 이 의자왕이 신라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의자왕 무렵에 이제 백제가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는지 이 공격이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신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신라가 다급한 나머지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개소문에게 보내서 우리를 도와서 백제를 좀 막아달라. 적어도 우리가 백제를 치는 동안에 우리 뒤통수라도 치지 말아달라. 이러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연 개소문 같으면은 그 말을 듣고 네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연 개소문이 조건을 내놓습니다. 너희 신라가 옛날에 백제랑 손을 잡고 우리 고구려 뒤통수 땅 쳐가지고 한강 땅을 뺏어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니네가 또 백제랑 싸우는데 우리더러 편을 들어달라? 좋다. 그럼 당연히 조건은 그 한강을 도로 내놔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다시 옛날 신라로 찌그러져 돌아가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담은 결렬이 되고 맙니다. 김춘추가 할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다시 경주로 가려니까 굉장히 처지가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당나라로 갑니다. 이번에는 당나라로 가는데 이제 당태종 돌아가시고 그 다음 황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가 김춘추를 보자 내뜸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희 신라는 저 동쪽 귀퉁에 있는 작은 나라라서 어찌하여 우리 대당 제국이 세워진 지 한참이건만 와서 조공을 바치지 않느냐. 그러자 김춘추가 약은 영리한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하에 도적이 많아서 조공을 바치러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짐이 이미 천하를 평정했거든. 무슨 도적이 있다 그러느냐? 너는 나의 트랩 카드를 잡았어.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신라가 귀국을 섬기는 데를 방해합니다. 얼른 보면 비굴해 보이지만 결국은 뭘까요? 당나라로 하여금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게 만드는 꼬임수죠. 당나라가 이제 거기에 그러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 나당 동맹이 맺어집니다. 나당 동맹이 맺어지고 기존의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 려제 동맹에 자 여기에 누구 있다 그랬죠? 일본까지 고구려, 백제, 일본 대 당나라, 신라 동맹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상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나라는 정말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김춘추의 그런 잠깨에 넘어간 걸까요? 그럴 리가요. 당나라도 당연히 생각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신라와 동맹을 맺고 이 고구려와 백제를 치는데 성공을 하면 옛 고구려 영토는 당나라가 먹고 옛 백제 영토는 신라가 가지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춘추의 이 나당 동맹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외세를 끌어들여 삼국 통일을 하려 함으로써 사실 삼국 통일을 할 목적은 아니었죠. 어쨌든 외세를 끌어들여 백제와 싸우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만주벌판 내 넓은 우리 민족의 영역이었던 이 지역을 중국에게 내주게 된 원인 제공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 그 김춘추 입장에 가서 보면 또 그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죠. 참고로 여기서 김춘추의 족보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족보라. 자, 일단 신라의 족보는 진흥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 진흥왕 때부터 신라가 큰 나라가 되고 황제라고 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진흥왕의 직계를 성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진흥왕에게서
조금 한 끝발 벗어난 왕족을 이제 진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어떤 책에는 뭐 부모가 다 왕족이면 성골, 부모 중에 하나가 왕족이면 진골 뭐 이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진흥왕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간에 진흥왕의 후손 중에 이 진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왕의 계열은 이제 성골의 계열에서 빠지게 되죠. 이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춘.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평왕. 자, 진평왕이 있는데 이 진평왕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천명이라는 공주가 있었고요. 천명공주. 또 하나가 나중에 선덕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진평왕의 동생이었던 갈문이라고 하는 갈문왕이라고 불리던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씨 부인과 결혼을 했고 그 딸이 나중에 진덕여왕이 됩니다. 진덕여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춘과 천명공주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김춘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춘추는 진평왕의 외손이 되겠죠. 외손이 되고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선덕여왕의 조카가 됩니다. 이모와 조카 사이죠. 굉장히 신분이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외교관 역할을 했겠죠. 자, 여기 참고로 이 김춘추 족보를 읊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약간 빗겨난 진흥왕 이후에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빗겨나서 성골 대접을 못 받던 계열의 왕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선덕여왕이 죽은 다음에도 이쪽으로 계승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가서 진덕여왕이기로 계승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여왕이고 둘 다 이 싱글로 사셨기 때문에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덕여왕까지 돌아가시고 나자 어쩔 수 없이 김춘추가 다음에 신라의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김춘추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태종 무열왕 되겠습니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 자, 일단 요 정도 해두고 다시 이제 나당동맹 이후 스토리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어떻게 돼요. 차례차례 망하는 거죠. 이 커다란 당나라가 이 당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당시 좀 더 확대된 세계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고구려 아닙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당나라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강력한 나라죠, 당나라. 자, 이 힘이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 힘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안시성에서 한번 막았던 것도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고구려가 한번 막아서 쫓아냈다고 하지만 그 내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을지 생각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백제를 쳐들어오면 백제가 당연히 방법이 있을까요? 망할 수밖에 없죠. 먼저 백제가 망합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의자왕과 백성들이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물론 이 망하기 전에 그 황산벌에서 그 수백 명의 결사대를 이끈 계백이 저항하기도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의 결사대라는 말 자체가 백제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무왕과 그 아들 의자왕 때 신라를 맹공격했던 게요, 좀 무모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능력이 없는데 괜히 너무 싸움을 많이 걸었던 거죠. 역시 싸움으로 승부를 걸면은 싸움으로 망합니다. 김춘추처럼 영리하게 외교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망할까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고구려가 망할 차례죠. 고구려는 왜 망했느냐? 그토록 잘 싸우고 막 잘 막았던 중국 애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던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이 서로
싸웁니다. 연남산이, 연남건이, 연남생이 이 아들들이 싸우고 그러자 연개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정토는 아이씨 내가 조카들한테 이런 찬밥을 먹느니 차라리 항복하고 말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영토를 띄어서 당나라로 가고 아주 콩가루 집안이죠.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역시 이 당나라를 막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죠. 자 그러면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했으니까 통일된 거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당나라가 있거든요. 자, 이 당나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일단 당나라는 옛날 고구려 영토에다가 안동도호부를 설치합니다. 자기네 행정구역에 편입시킨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신라 입장에서는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띄워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옛날 백제 영토에다가 웅진도독부라는 거를 설치합니다. 이건 얘기가 좀 다르잖아. 그래서 당시 이제 김춘추의 뒤를 이은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뒤를 이은 문무왕이 당나라에 따집니다. 아니 보시오. 왜 백제는 우리가 가지기로 하지 않았어? 그러자 당나라는 마치 비웃듯이 신라 영토에다가 계림도독부라고 하는 자기네 행정구역을 설치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당나라가 삼국을 다 통일했다 해. 삼국을 다 통일해서 그냥 그냥 우리 땅으로 만들었다 해.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신라 같으면 그냥 있을래요? 네, 뭐 우리가 항복하죠. 우리는 뭐 대국을 섬기는 서국입니다. 할래요? 아니 이 자식이 할래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신라 모습으로는 네, 뭐 계림도독 좋습니다. 임명장 받죠. 이럴 것 같지만은 신라는 여기서 발끈하면서 당나라와 싸웁니다. 아니 이 자식들이 무슨 개수작이야 하면서. 그래서 한반도를 다 지배하려는 꿀꺽 삼키려는 야욕이죠. 이 야욕을 보인 당나라와 신라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나당 연합이, 나당 동맹이 금방 나당 전쟁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라라면은 그냥 신라의 힘만으로 싸울래요? 옛날 고구려 백제 세력을 끌어들일래요? 당연히 끌어들여야겠죠. 참 면목이 없긴 하죠. 내가 어제까지는 니네 멸망시켰는데 이 당나라가 이제 이빨이 드러나니까 같이 좀 손을 잡아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자니 참 면목 없는 일이긴 하지만 또 옛날 고구려 옛날 백제 세력 입장에서도 이대로 두면은 당나라가 한반도를 다 지배하면 자기들 다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차라리 신라가 지배하는 한반도로 두고 여기 사는 게 낫죠. 그래서 결국은 옛날 고구려, 그다음 옛날 백제, 얘들이 이제 순순히 항복 안 하고 말하자면 독립군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당나라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 신라와 연합을 맺어서 당나라와 싸우게 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기벌포 싸움에서 물싸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매소성 싸움에서 육전에서 승리하면서 당나라를 완전히 한반도 밖으로 쫓아내게 되는 거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삼국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통일은 다만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한 게 아니에요.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 한반도를 몽땅 차지하려고 하는 중국에 맞서서 옛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서 그 힘으로 중국 세력을 몰아낸 다음에 비로소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676년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찬반의 양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외세를 끌어들여서 고구려 백제를 망하게 했고 그 다음에 대동강 북쪽 그러니까 옛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으니 이거는 불완전한 통일이지 이걸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비록 외세를 끌어들였으나 결국 나중에 싸워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쫓아내는 과정에서 진정 고구려 백제 신라 옛 삼국 출신들이 하나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힘을 모았으니 진정한 삼국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다만 여기에는 모두 동의하는데 이 이후의 신라와 그 이전의 신라를 같은 신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신라는 이제 그냥 삼국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